안녕하세요.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의 이경구입니다. 지금부터 원래 계획했던 대로 2025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저희 채팅창에 보시면 윤한진 선생님이랑 이채원 선생님이 저희 설명회 자료를 업로드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유의 드릴 사항은 단계 평가와 과제 수행 사항의 참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이제 관련 법률이나 규정, 공고문, 안내서, 과제 지원 요구서 등에서 근거해서 제작됐지만 서로 혹시 불합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문서화된 법률 규정, 그 공고 내용들이 우선된 것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설명드릴 순서는 단계 평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과제 수행 중의 안내 사항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단계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속 과제 중에서 1단계가 종료되고 2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제에 대해서 1단계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적, 이 실적에 대한 1단계 실적에 대한 부분과 또 2단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비 규모 등을 결정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앞으로 더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고요. 대상이 되는 과제는 세계 지원 분야의 총 9개 과제가 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선정된 과제들이 올해 단계평가 대상이시고요. 이제 평가에 관련 근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 그리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니까 혹시 뭐 근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법령이나 규정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의 원칙은 평가를 일단 구성할 때는 과제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평가 단위를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요. 평가 방식은 모두 발표하는 발표 평가 형식으로, 대면 발표 평가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안 요청서상에서 구분되었던 연구 개발 분야, 그리고 사업의 특성을 따라서 평가 단위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 한 개로 평가 단위를 구성을 하고, 필수 고부가 가치 기초 소재 개발 분야와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분야를 묶어서 한 개 평가 단위로, 이렇게 총 두 개의 평가 단위로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평가 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고 연구 수행 과정과 성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수행 과정과 성과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혹시 이제 미흡 중에서도 수행 과정이 정말 부적절하고 계획 대비 성과가 너무 미흡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하고 과제 중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가 대상 과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024년 선정돼서 2년 동안 1단계를 수행을 하고 26년 1월에 2단계가 연구 개시되는 총 9개 계속 과제에 대한 평가이고요. 1단계 1년 9개월간의 실적과 2단계 1년간의 계획에 대한 평가입니다.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의 3개 과제, 필수 고부가 가치 기초 소재 개발의 5개 과제, 규제 등 평가 기술 지원 분야의 1개 과제가 올해 평가 대상이 되는 과제고요. 단계 평가 절차는 저희 사업단의 단계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접수하고, 저희가 구성한 과제 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한 후에 복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확정해서 통보해 드리는 방식,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계 보고서는 단계가 끝나기 전에 주간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단계 보고서를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 종료일자까지 수정 단계 보고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단계가 12월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단계 보고서를 받게 되었고요. 단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연구개발 과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평가 방법을 달리하는데 이번에 단계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면 발표 평가로 모두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위원은 평가 단위당 5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고 최저점 제외 없이 전체 평가위원님들의 평균 점수로 그 각 과제별 점수가 확정되게 됩니다. 분과 구성 기본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내역 사업 내 지원 분야별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제 과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개 평가 단위로 구성을 해서 피부 건강 따로 하나, 그다음에 그 소재와 규제 대응을 묶어서 한 개 평가 단위, 총 2개 평가 단위로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하는 이 절차는 말씀드렸던 단계보고서 접수는 그 아이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접수를 하시고요. 발표 평가 일정은 저희가 안내를 드렸지만 11월 13일 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인데 그 발표 평가 때 연구 책임자를 발표한 이후에 질의응답,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그 과제당 총 40분이 배정돼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는데 미흡 중에서도 그 연구 개발 과정이나 결과가 너무 이제 불량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그 위쪽에 이제 세 가지는 그 실적에 대한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그리고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이런 내용들로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2개는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1단계에서 나왔던 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그리고 향후 연구개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수행하게 해야 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평가 의견을 반영한 수정 단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빨리 그 단계 종료 2개월 전쯤에 단계 보고서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평가당은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모두 중형과제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중형과제로 포함되기 때문에 5명의 평가 단위로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서 평가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절대평가 점수로 9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 6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보통 등급, 40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미흡, 그리고 극히 불량은 40점 미만이 되는데, 40점 미만이 될 정도면은 정말 연구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결과도, 연구비를 받은 거에 비해서 너무, 그리고 처음 목표했던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은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불량 등급이 될 수 있고, 지원 중단이 되고,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과제를 대부분은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때문에 극히 분량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진짜 연구를 거의 수행하지 않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극히 불량 등급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제출 안내 설명회를 드리고 나면요.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단계보고서 제출 안내 공문을 보내드릴 겁니다. 일정은 13일부터 24일까지,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단계 보고서를 접수를 받을 거고, 이 기간 중에 전산 입력을 다 하시고,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의 승인까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보고서만 입력을 해놓으시고 기관 승인 안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기관 승인까지 포함해서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11월 13일에 저희가 단계 평가, 발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안내는 이제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양재 쪽에 AT 센터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그 평가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와 복지부에서 이제 최종 심의 절차를 거쳐서 평가 결과를 12월 중에 통보를 하면 그 수정 단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차년도 협약 변경, 차년도 협약 변경이라 해서 뭐 다음 연도에 무슨 뭐를 변경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차년도 협약 변경을 처리해야 돼서 이 평가 결과나 이런 걸 반영한 수정 단계서를 제출받고
26년도 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이제 저희가 연구비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지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진흥원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비를 받아야지 예산을 받아야지 과제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올해처럼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거 저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이제 절차적으로 연구비를 주지 않으면 좀 늦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단계 2월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계 2월금이 무조건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단계 2월금이 남았는데 그 단계 2월금을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서 이 단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2월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2월금 신청을 하셔도 반려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표 평가 일정은 모든 분야 동일하게 11월 13일 목요일에 발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 개발 분야 이 세 개 과제가 별도 평가 단위로 평가가 될 거고요. 필수 고부와 기초 소재 개발 분야 5개 과제와 규제된 평가 기술 지원 분야 1개 과제는 어, 같은 평가 단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평가 장소는 양재 AT센터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주차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 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단계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보고서 서식에다가 따로 파일을 저희가 드려서 거기다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리스 시스템에서 시스템적으로 그 요약문 같은 거 기존에 입력했었던 내용들 다 출력이 되는 그 파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과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논문이나 특허나 기타 여러 가지 실적들은 아이리스에 등록을 하시면 그걸 저희 사업단에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그 성과 등록한 것을 접수를 해야 그 시스템에서 그게 반영이 되고 한글 파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성과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정 성과는 입력을 하지 마시고, 뭐 논문인데 논문이 아직 퍼블리시 된 게 아니고, 뭐 지금 서브밋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그뭐 억셉트 된 상태라서 최종 퍼블리시 된 상태가 아니라면 아이리스에 등록해 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완료된 성과에 대해서만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논문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 그 사사 표기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은 애크놀리지먼트 형태로 되게 돼 있고 특허는 이 그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그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그걸 꼭 입력해 주셔야 되고 그런 성과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량적 성과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RFP상에서 최소 정량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었던 목표가 이 이상의 목표라면 그 원래 계획했었던 목표도 감안해서 그 달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 보고서 제출 이후에 그 1단계 내에서 성과 달성 예정 시에는 그 논문 같은 경우에 억셉트 레이터나 특허 심사 청구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성과를 등록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그 이제 그 한글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나머지 내용들은 직접 입력을 하시게 돼 있는데 그 입력하는 란에서 기타 성과나 이런 부분에 예정되어 있는 성과로 기재를 해주시고 평가위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제와 성과의 내용 연관성에 대해서는 평가시 평가단에 의해서 검토가 됩니다. 논문 성과를 뭐 많이 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성과로 다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보고서상에서 이제 등록한 성과랑 과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성과와 과제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에 기재를 해주시면 평가위원들이 판단하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명확하게 이 과제와 그 논문이나 이런 걸로 나온 성과 간의 연관성을 누가 봐도 명확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이게 모호하다 이럴 수 있는 그런 논문이나 특허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에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논문 중복 사사의 경우에는 n분의 1 형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 사사도 하고 다른 사업 사사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n분의 1로 인정을 하는데 이제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분야에는 RF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JCR 10% 이내의 저널은 중복 사사도 한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도 질적인 평가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서 상위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중복 사사도 인정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단계 보고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리스 R&D 업무 포털에서 단계 보고서에 대한 HWP 파일은 과제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의 요약 정보나 기존에 입력했었던 정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성과를 아이리스에 등록해서 사업단에서 검증해서 확인한 그런 성과들은 같이 그 출력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내용들, 기술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작성하셔서 다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단계 보고서 업로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단계 보고서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이제 시점이 단계 종료일과 2개월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처음에 보고서 제출하실 때는 성과 등록이나 마일스톤, 뭐 연계별비 집행 실적 같은 경우는 기준일 같은 걸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평가용 단계 보고서 제출 시점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상 성과 이런 걸로 넣으시지 마시고 그 시점에서 나온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시고 어, 예정 성과는 예정 성과라고 그 이제 표시해서 보고서 내에 그냥 기재를 해주시고 관련 증빙 자료 같은 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 시점이 변경돼서 최종 이제 수정 보고서를 냈을 때 게재 예정이던 논문이 실제로 퍼블리시가 됐다거나 뭐 특허가 실제로 출원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시점에 반영을 하셔서 수정 단계 보고서, 협약용 단계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협약용은 이제 한 번밖에, 최초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수정 단계 보고서에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2단계 계획에서 성과 목표나 성능 지표 등을 포함해서 변경하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리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저희 쪽에 이런 거 승인상 협약 변경 신청도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 단계 보고서 이제 제출할 때니까 마음대로 성과 목표나 성능 지표 이런 거 바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그냥은 불가능하고요. 저희 쪽에 승인성 협약 변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평가단의 검토를 받아서 검토받은 결과를 따라서 승인 여부를 판단해서 수정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아이리스상 단계 보고서 제출 안내 이후부터는 이전 연차 협약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그 협약 변경 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전에 미리 일단 1차년도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약 변경 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2단계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이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단에 사전 문의를 해주시고 그 보고서상에도 꼭 그 관련된 서식이 있기 때문에 작성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그 직접비를 이월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사업단의 경우에는 사업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 가급적이면 올해 내에 직접비를 다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월 신청을 하시더라도 현물이나 연구수당은 2월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연구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시스템상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내년 1월 정도에 저희가 또 별도로 한번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이제 단계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나머지 내용은 그 안내사항은 이미 연구자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실수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변경에 대한 사항인데요. 협약 변경은 저희가 그 계획서상에서 나와 있었던 그 제반 내용은 그 연구자분들과 저희 사업단, 그리고 사업단에 속해 있는 복지부와 전문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과제가 수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협약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되게 되어 있는데요. 협약 변경을 신청하실 때는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주의하실 사항은 주간 공동이 동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주간에서 다 끝난 이후에 다른 공동기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공동기관에서 변경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주간이나 다른 공동기관에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변경하실 게 있으시면 하나씩 하나씩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승인서 협약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협약 변경을 진행하는 중에는 영구비 집행 중지가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자체적으로 영구비 집행 중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참조하셔서 영구 협약 변경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약 변경은 크게 통보성이랑 그 승인성 사항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고 크게 어떤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단에 별도 통보 없이 그 결제문서나 첨부서류 같은 내부 근거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리스상에서 변경 신청 등록하고 그 소속된 기관에서 직접 승인을 하면 그대로 협약 변경 처리가 됩니다. 그 간단한 추진 방법의 변경. 이 추진 방법은 목표나 뭐 성과 지표, 성능 지표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추진 방법의 변경의 경우에 통보로 가능하고, 일반 참여연구원, 연구 책임자는 제외됩니다. 주관이나 공동, 위탁 연구 책임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연구원들의 변경은 그 통보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변경, 비목 변경은 대부분 그냥 통보성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간접비나 연구수당 증액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단 내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외가 되고 특히나 연구수당 증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비 총액이 증액되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면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연락처라든지 지원 인력 변경 그리고 간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보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반영한 변경 사항들은 저희 쪽에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아도 그 내용에 근거해서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성 변경 사항입니다. 연구개발 기관이나 책임자, 목표, 기간, 연구개발비 변경 같이 좀 중요한 사항,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을 하시면 저희 사업단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 최종 승인을 하는데 보통 일주일 이내에 저희가 그 접수된 이후에 일주일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앞에 밑에 나와 있는 그 표와 그리고 국가연계발 혁신법, 아이리스 매뉴얼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발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좀 주의를 드릴 사항이 지금 단계 대상 과제 중에서도 아직 연구개발 기관 부담금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9월 30일까지, 종료 3개월 전까지이기 때문에 9월 30일이 마감일인데 이때까지는 꼭 기관 부담금 현금을 입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가상계좌상에서 그 시스템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확인하셔서 가상계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에 이제 단계 넘어가는데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이었는데 뭐 중견기업이 돼요. 아니면 뭐 중견기업이었는데 중소기업이 돼요. 이런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칙은 협약 체결 당시에 정한 비율, 뭐 규모가 변경되었어도 이 당시에 정한 비율을 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업 규모가 변경이 돼서 부담 비율을 꼭 변경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고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상호 협의하에 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서 부담금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연구비 관련해서 카드는 그 법인 카드로 대체 그러니까 연구비 카드 사용이 일단 원칙이고요.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기관의 법인 카드로 대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 제한적인 사항 때문에 뭐 여비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어떤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유서나 지출 결의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 그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거는 그 지양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 이를 위해서는 또 자체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탁정산기관의 연구개발비 상시점검에 관련해서 이제 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점검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 정산은 단계가 끝나고 아니면 과제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하게 되지만 중간중간 이 회계법인에서 한 번에 모든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그 담당자 이메일로 메일이 전송됩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통합이지바로상에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계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인력만 지금은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인력이 기존에 이제 기존 인력도 인건비를 현금 계상했는데 왜 안 되냐 이랬었는데 이건 이제 코로나 특별기간 중에 어떤 한시적으로 저희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거고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영리관의 신규 인력만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고요. 이 신규 인력으로 그 채용한 그 인원에 대해서는 과제가 종료하는 시점까지는 영구비 현금을 계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의 경우에는 그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를 사용할 때 그 외부의 뭐 임상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분석 비용 이런 것들이 보통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로 사용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직접비의 협약 금액의 40% 내에서 그 기관별로입니다. 주관은 주관, 공동이면 공동기관의 협약기관의 40% 내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40%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쪽에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한번 문의를 해주시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쪽에 초과 사유와 함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계산 비율 제한을 초과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 처리를 하고 이 접수된 내용을 근거로 정산할 때 연구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대응 평가기술 분야에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험 분석을 의뢰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연구비 대부분이 이제 이런 비용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서사표기에 대해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 대해서도 저희 사업에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꼭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특허 출원할 때도 이 사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에 해당 과제 정보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나 연구 책임자가 국내 파견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해외 체류로 인해서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 중단이나 책임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해외 체류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도 그 과제를 진행하실 수는 있는데 이때는 사업단에 그 파견하는 계획서나 해외 체류하는 동안에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자료와 함께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 처리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는 뭐 아이리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문의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리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요. 전화 문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신문고 상에서 그 웹상에서도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문의를 하면 생각보다 빨리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통합 이지바라도 마찬가지로 관련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단기평가 그 과제 수행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또 드린 또 한 가지는 왜 이제 이렇게 평가를 빨리 하냐. 단계가 종료되는 기는 2개월 전이나 2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그때 단계 보고서를 받고 평가를 하냐. 이런 문의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실까요? 네. 저희 발표 평가는 그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따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단계 보고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할 때도 판평가를 하는 그 시점에 저희가 발표 자료를 아이리스 시스템상에 업로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 업로드 해주시면 그 업로드한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 연구를 잘 많이 진행해 보셔서 그 단기 평가에 대해서 크게 궁금한 사항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없으신 것 같은데 그 개별적으로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 저희가 그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